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풀모입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 역사, 대충 맛보는 컴퓨터 역사 아주 얇게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컴퓨터 구조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컴퓨터 역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 임의대로 주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디테일한 컴퓨터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정보를 모으셔서 학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공부를 하는데 뭐 그걸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컴퓨터 구조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구조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컴퓨터 역사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한 컴퓨터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맛보는 컴퓨터의 역사. 요 내용은요,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나 뭐 코딩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이라도 대강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디 가서 너 컴퓨터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상식 같은 겁니다. 자, 컴퓨터가 뭐냐? 라는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라는 거는 뭐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계산하는 뭐 기계 뭐 그런 의미가 바로 컴퓨터라고 합니다. 네. 계산하는 기계. 오늘날에는 그런 컴퓨터들이 어디 있느냐?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노트북 같은 것들 있죠. 노트북 같은 것들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대중적으로 아주 많이 들고 다니는, 요새는 이제 거의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죠. 자, 스마트폰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것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종의 컴퓨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컴퓨터죠. 네, 스마트폰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네, 냉장고도 엄밀히 따지면 컴퓨터다. 네, 뭐 스마트 컴퓨터 뭐 여튼간에 컴퓨터라는 거가 그 발전해온 역사의 맥락으로 보면은 요런 전자제품, 텔레비전, 이런 것들도 다 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넓은 맥락으로 보면. 자, 그러면 컴퓨터의 기본이 어디로 가느냐라는데, 뭐 이거는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학습하는 데서 보시면은 막 기원전까지 날아갑니다. 이제 막 저 멀리까지 가요. 그래서 무슨 뭐 기원전 3000년 전에 수메르 뭐 문명이 어쩌고 뭐 해서 그때 수메르 문명에서 자 이런 거를 써서 주판 썼다. 예. 계산하는 기계니까 주판 계산하는 기계 이꼬르 컴퓨터. 그래서 수메르 문명 기원전 3000년 전에 컴퓨터의 기원 막 이러는데 뭐 이거 좀 너무 멀리 간 의미가 있죠. 너무 멀리 가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뭐 컴퓨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제 계산하는 기기가 결국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기원전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계산하기 위한, 자동으로 뭔가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한 노력들, 기계들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있어 왔지만, 사실 그렇게 막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한 것들은 거의 다 최근에 와서입니다. 최근에 와서고, 특히나 전자식 컴퓨터가 된 것은 진짜 극 최근이죠. 1642년도로 가게 됩니다. 요 연도에 이 아저씨가 되게 중요한 아저씨입니다. 파스칼 아저씨인데, 수학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한 파스칼 아저씨가 이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기계를 만듭니다. 자, 요 녀석이죠. 네. 요 파스칼 기계, 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왜 중요하냐? 요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요 기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파생을 낳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전 봅니다. 왜 그러냐? 요 아저씨 1671년 라이프니츠라는 요 아저씨가 요 파스칼 기계를 개량하면서 나단 이진법이 만들어집니다. 요런 기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에 용이한 것이 없을까? 점점 개량을 하면서 이진법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쉽게 되겠구나. 요 이진법이라는 게 요때 1671년에 탄생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냐? 오늘날 디지털에 컴퓨터에 모든 거는 다 이진법으로 되어 있죠. 이진 신호로서 지금 되어 있죠. 현대적인 컴퓨터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이진법 체계가 1600년대에 등장을 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컴퓨터의 태동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은 큰 발전이 없어요. 한 1700년대에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또 한동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연구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됐는데 이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발전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산업혁명이에요. 짜잔. 자, 이게 뭐냐? 방직기입니다. 방직기. 근데 요게 중요하죠. 요게. 이게 뭐냐? 천공카드죠. 천공카드. 1700년대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천공카드라는 게 나와요. 사실은 이 천공카드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터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 천공카드가 컴퓨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원래 목적은 그 산업혁명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게 대규모 면직물 산업인데 거기서 다양한 종류의 무늬를 가진 면직물을 이제 찍어내기 위해서 고안이 된 게 원래 천공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천공카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실들이 요 문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천공카드에 찍힌 대로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천공카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1700년대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 1800년대에 조셉 마리 자카드라는 아저씨, 요 아저씨입니다. 요 아저씨가 이 천공카드를 찍어낼 수 있는 직인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요 천공카드가 이제는 요 단순히 요 면직물 기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요런 게 등장을 합니다. 요 찰스 베비지라는 아저씨가 요 분이 해석기관이라는 것과 차분기관이라는 거를 설계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천공카드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달해서 계산하는 기계 구조를 고안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 아저씨 생전에 당시에는 기계를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요 아저씨의 설계를 가지고서 재현을 한 기계라고 합니다. 이게 증기기관으로 작동하는 이런 기계에 천공카드를 통해서 넣은 데이터를 계산하는 그런 기계를 고안한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천공카드는 이런 형식으로 뭔가 숫자의 입력, 대량의 숫자의 입력을 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들에 유용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 천공카드의 효용성과 이런 그 기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계의 효용성을 증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할 때 이 천공카드를 이용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천공카드 덕분에 엄청나게 빠르게 인구조사를 끝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특히 유명한 이 아저씨 홀러리스라는 이 아저씨가 이걸 보고서 사업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천공카드를 이용한 통계를 내는 기계를 상품화하는데
요 아저씨가 만든 회사가 그 유명한 IBM의 전신이 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18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뭔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계산하는 기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급격히 또 발전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자,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컴퓨터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이때 컴퓨터들이 디지털화 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1세대 디지털 컴퓨터가 나오는데 바로 요 진공관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 디지털 컴퓨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요 진공관이 나오면서 무슨 뭐 그 콜로서스라든지 애니악 같은 그런 컴퓨터들이 나오고 뭐 어떤 게 최초의 컴퓨터네 그러면서 막 논쟁이 나오는 그런 컴퓨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최초의 컴퓨터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최초의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의 프로그램 개념이 들어가는 컴퓨터가 등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에듀사 이 녀석입니다. 이게 다 진공관이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컴퓨터인데 이게 뭐냐면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그 기계식 컴퓨터로 그러니까 계산하는 기계로서의 발전을 해왔어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특정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왔던 거죠. 실제로 1800년대 후반에는 어떤 천공카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아예 전용 계산을 하는 통계기 같은 게 등장을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계산하는 기계 컴퓨터를 만들 때는 특정한 기능을 하는 구조의 컴퓨터들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다른 기능들도 할 수 있도록 나왔지만 어떤 식이었냐면은 회로를 재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컴퓨터가 A라는 작업을 하다가 B라는 작업을 하려면은 그 설계되어 있는 것들 다 뜯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여기저기 끼고 해가지고 재구조화를 해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존 폰 노이만이라는 아저씨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계산 기능들을 이제 컴퓨터에다가 내장을 시켜놓고 명령에 따라 실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의 프로그래밍과 똑같은 겁니다. 요때 그래서 나온 그 개념이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개념, CPU라는 개념과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분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개념이 요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펑션 기능들은 처리 장치, 그리고 데이터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컴퓨터가 다양한 명령 기능들을 다 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계산해서 사용하는 현대 컴퓨터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컴퓨터들도 보면은 이 CPU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메모리라는 것들이 있고 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CPU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안에 각종 연산하는 유닛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개념들이 요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전 요때 1949년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요 아저씨가 폰 노이만이에요. 현대 컴퓨터의 기반이 요때 되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술의 발전하면서 좀 더 소형화되고 우리가 이제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발전상이에요. 그래서 요 진공관일 때는 이렇게 컴퓨터가 막 무슨 책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트랜지스터가 발전했죠.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됐고, 요 트랜지스터는 나중에 이제 요거 컴퓨터 구조할 때 요 트랜지스터 회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도 요 트랜지스터의 논리 회로 연산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문법 같은 게 있죠. 예. 예. 요런 그 전자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논리 회로에 대한 개념들이 실제로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왜냐하면은 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니까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컴퓨터 구조를 알면은 우리가 좋다라는 게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요 이제 트랜지스터 이후에는 트랜지스터들을 막 직접 시킵니다. 이 트랜지스터들을 막 여러 개를 모아서 직접 시켜서 나온 게 IC 칩이죠. 점점 CPU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 녀석 결국엔 트랜지스터 회로들이 막 이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소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발전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넘어서 개인용 휴대폰이라든지 뭐 어떤 전자기기에 모두 이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칩셋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메모리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녀석들을 구동시키기 위한, 그 녀석들이 뭐 냉장고로서 작동하거나 뭐 인터넷 공유기 같은 걸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어떤 온 사방이 컴퓨터인 그런 시대가 온 것이지요. 컴퓨터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결국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발전해온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가 왜 등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나 현대 컴퓨터의 구조가 이런 방향이 아닌 기계의 형태로 계속 갔다라고 하면 지금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컴퓨터 역사를 이렇게 한 거는 아주 가볍게, 그리고 맥락도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뭐 대강 나열을 했습니다. 컴퓨터 역사를 진짜로 좀 공부를 깊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요 내용이 맥락이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구조를 왜 알아야 되냐, 컴퓨터를 왜 알아야 되냐, 기반 어떤 로우 레벨의 기반 지식을 왜 알아야 되냐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이 될 법한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생각이 날 때마다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자주 놀러 와 주세요.